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월 13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50% 이상 뛸 듯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어저께 저녁 뉴스죠. 보면은 이번에 공시지가 오른 게 표준 공시지가가 오른 게 전국적으로 5.6%에서 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 산정 방법 한번 공개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그게 높습니다. 현저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5 고가 아파트는 뭐 최대 80%까지 올린다고 지금 하지만은 그 외 단독주택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 15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뭐 타켓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야 돼요. 아파트만 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야 됩니다. 왜 그것밖에 안 올리는지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 어느 뉴스를 보니까 산정 방법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뭐 고가 아파트는 뭐 올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전혀 흔들릴 게 없어요. 어차피 시가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 가격에 비해 뭐 큰 데미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증보험료 손본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은 낮출 듯. 이게 뭐냐면은 이 사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얘네들이 산정하는 거하고 그 조사하는 데하고 그 산정하는 비율이 틀린데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그 보험료가 좀 높거든요. 거기를 좀 손본다고 합니다. 아주 괜찮은 거죠. 근데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전세금 뭐 이런 그 대출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이나 거기 관련된 가서 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보험금 재산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직 보시면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뭐 재산정 방향성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제가 말했잖아요. 대출 특약 보증 보험료가 낮아질 듯 한다는데 그 내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걸 낮추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 밑에 보면은 특약 보증 보험료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미외 수율을 저게 더 높게 보험료를 산정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감사원 지각에서는요. 보면은 그 사고 금액은 172억 원으로 실적 대비 사고 비율이 0.45%였답니다. 그 지난해는 사고 비율이 1.12%였어요. 그러니까 낮은데도 너무 그걸 높게 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겁니다.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감사원 지적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전세 대출 관련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올린 거예요. 그걸 낮춰줘야지 우리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세금 이자 내는 게 적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좀 틀리면 틀리다고 좀 얘기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저희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 울릉군이라고 합니다. 왜 공시지가가 여기에 높았냐면요. 제 아는 동생이,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울릉 거기다가 이제 공항이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가 올랐다는데요. 왜 울릉도가 왜 그쪽이 공시지가가 오르냐, 공항을 짓냐면은, 이제 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급한 환자들 때문에, 그리고 좀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 외에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성동,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삼성동인가? 그쪽에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공시가가 좀 올랐고, 성동구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오른 거는 그 공항 때문인 겁니다. 그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듣다 보면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입니다.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 계약 가격 담합 손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게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한 10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게 활개가 치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보 성향이 강하더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10 몇 년 동안 지켜본 거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할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왔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세무사하고 법무사한테 들은 얘기, 세무사들이 하는 말이 워낙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대요. 왜냐면은 비리가 있어야지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서 다운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절세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받고 합니다 서로. 그쪽에 관련돼서 서로 하고 세무사 쪽에서 세무서에도 돈 매기고 이게 어딘지는 몰라도 이게 저는 직접 이 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러면서 이게 엄청 심했겠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러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뒀겠습니까? 지금은 좀 힘듭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따라서 이게 활개치고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6일 대책 이후로 워낙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금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현금 갖고 와라 우리가 어떤 계약하잖아요. 현금 마련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이제 못합니다. 진짜 깡이 있지 않은 이상. 가격 담합 같은 거는 부동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이제 분여회나 요즘은 워낙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겠죠. 속된 얘기로 부동산에도 이런 거 같이 협조 안 해주면 거기랑 거래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이거는 중개업소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규제는 완화한더니 재건축 너도 나도 분양가 높이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9시에 뉴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확정이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워낙 정부의 그 대책이 강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는 거기서 또 기자가 한 말이 4월 총선을 위해서 나왔다. 그 밑에 댓글 보면 워낙 요즘 댓글 부대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전에는 학원 쪽으로 많이 갔더니 이제 또 이쪽으로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못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왔다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높이게 가만히 내둘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왔던 얘기 같고 아직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이렇게도 추진한다면은 이건 저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5년 모아야 내 집 마련, 유럽도 치솟는 집값에 구매 포기 속출.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그 아파트 폭등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언론에 있는 기자분들이 올리지 않았던 거죠. 정부에만 오로지 비판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줘요. 그 전 정부 때 엄청나게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 전부터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주택을 가고 있는데 또 사죠. 그런 뉴스도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헤드라인 뉴스 때 설명드렸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샀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혜택을 줬거든요. 1년만 보유하면은 일반세율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없었죠.
이건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한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건 자기가 정보도 있고. 근데 이게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2년으로 이제 바꿨지만 이 사람들한테 뭐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그때는 그만큼 이득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금융도 완화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고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 역효과도 이번에 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오르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이게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런 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랐으니까 꼭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비판보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그 소득 격차를 우리 그런 거를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줄까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무작정 비판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헤드라인 뉴스 하나 뽑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한 6개 정도 꼭지를 뽑았는데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그래서 본인한테 좀 유익한 정보였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